암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삶이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통해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볼 환우분은 유방암 진단과 시한부 선고라는 절망 속에서도 명상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64세고 2022년 9월쯤에 염증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건강진단을 해서 알게 됐어요. 염증성 유방암은 뭐 시한부고 치료도 좀 어렵다고 그렇게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다시 서울에 와서 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다행히 염증성 유방암은 아니고 2기 초라고 해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이제 스스로 제주에 가서 뭐 운동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아직까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암 진단 받으셨을 때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힘드셨나요? 몸은 멀쩡했으니까 마음이었어요. 힘들었을 시기에 명상에 집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부터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어서 다시 조금 더 열심히는 했죠. 힘들게 되면서. 암 진단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명상을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나요? 당연히 달라지죠. 일단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심하게 놀라지 않고 제가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뭐 치료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 기간이 1달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또 어떻게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었을 건데 그냥 혼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명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이 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음 정리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되게 그래도 수습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명상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혹시 통증도 많이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건강검진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통증은 없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불안이나 수면장애 등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 약을 먹으니까 뼈가 너무너무 아프고 이게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온 몸에 뼈가 다 아팠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게 있었죠. 혹시 명상을 통해서 극복이 되거나 힘이 된 게 있나요? 명상 중에 맨발 걷기도 있거든요. 명상이 먹기 명상도 있고 그리고 말할 때도 이게 명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이때 알아차림이 되면은 거진다 그러면 명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를 걷는 것도 걷기 명상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매일매일 걸으면서 마음도 치유가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명상이 단순한 심리 안정뿐만 아니라 몸의 회복에도 영향을 준다고 느껴지시나요? 일반적으로 명상을 좌선하는 거를 명상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공부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마음을 챙겨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의 몸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스트레스고 몸이 불편한 것은 통증으로 오는 건데, 마음하고 몸이 연결돼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몸이 아픈 거죠. 그래서 화나 스트레스가 몸의 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명상을 하면 마음이 이완이 되니까 함께 몸도 이완이 되면서 병을 치료나 고치고 호전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치료 과정 중에 힘들었던 순간에도 명상이 버팀목이 되었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술 날짜 잡잖아요. 그러면은 수술하기 전에 또, 마취하고 뭐 이렇게 되게 그런 것들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담담하게 수술하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해서 그냥 담담하게 수술하는구나, 잘 될 거야.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이 잘 돼서 나왔고 회복될 때도 엄청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몸의 신체 일부가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거 보기가 겁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덤덤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편안하게 내 몸을 볼 수가 있었고, 방사선 치료할 때 되게 딱딱한데 차가운데 누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근데 그 방사선 20회를 했거든요. 거기 이렇게 누웠을 때 또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자기 체면같이 완전히 내가 이렇게 숲속에 누워있다라고 눈을 감고 무슨 소리도 나요.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것도 그냥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냥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니까 쉽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말 중요한데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암 환자 병동에서 퇴원할 때 하시는 말씀이 감사 일기를 쓰라 그러거든요. 쓸 게 없으면 5가지라도 써라. 아니면 2가지라도 써라.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에 그 감사의 마음이 몸을 회복시켜주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감사 일기 내지는 메모라도 매일매일 본인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몇 가지씩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셨을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죽음 명상을 했었어요. 죽음 명상도 그러면은 그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으로 가는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육체를 떠난 것? 아니면 영혼을 떠난 것? 영혼은 있나?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참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영혼이 살아있다. 주인공은 영혼이 살아있고 내 육신이라는 것은 현재 보이는 부분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허물을 벗고 그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숭고한 것이고 원래 왔던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명상 습관이나 마음가짐이 있나요? 명상을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들이쉬고 내쉬는 그 복식 호흡을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뭐 점심 식사하고 나서 10번, 주무시기 전에 10번 이렇게 일단 호흡을 하면은 이 호흡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일단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가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감사한 것, 그것을 그냥 갖지만 말고 썼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호흡 3번씩 하고 감사 메모 노트가 있어서 가장 자기가 편안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감사한 것을 2가지든 3가지든 쓰는 것을 계속 습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을 이겨내는 힘은 때로 약이나 치료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오늘의 작은 감사에 집중하는 것. 오늘 환호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